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진행하는 김동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인사 좀 하면서 갈까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예, 9988로 인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감도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무게 잡고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나가고 계시니까 제가 가쁜 마음으로 요거 안내를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계실 때 안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현재 지금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는데 우리 한경에 또 와우넷 채널에 다른 채널이 또 있거든요. 오늘장 모사지라고 원래 옛날부터 있던 채널인데 현재 어떤 유진이 되고 있는데요. 공석이 된 상황이라서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제가 곧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다음 주 주중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몬리 작전 에서 일단 오늘장 모사지로 좀 옮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 뭐 어디 스카우트 됐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프로야구에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보면 스카우트 돼서 가는 거고 되게 치열한 시간대로 가는 거죠. 11시 반에 하면 뭐 사실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시장이 웬만큼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뭐 말씀드리기 편하죠. 어떻게 보면 답을 다 알고 있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침에 8시 반에 시작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거 진짜 치열한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되고 그런 거라서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저의 또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제안이 온 거라서 기꺼이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능력껏 더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 방송도 물론 이제 다른 분께서 맡아서 하실 거고 좋은 방송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 듭니다만 특히 또 치열한 시간대니까요. 8시 반에서 10시까지의 그 라이브 방송을 저와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진짜 가게 되면 마지막 인사 드리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같이 무슨 팬들 데리고 몇 분이나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분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새로운 누가 벌써 결정이 된 거야? 저도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나가고 딴 분이 오시고 저는 오늘장 모사지로 가게 됐다. 다른 거 약속은 뭐 드릴 게 없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투명하게 정직하게 화끈하게 또 무엇보다도 투자에 수익 플러스 내겠다는 각오로 해서 사실 제일 치열한 시간대잖아요. 8시 반부터 10시니까 11시 반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인데 저도 한번 좀 전투적으로 도전해보는 시간대로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굿모닝 작전이 지금 많죠. 제가 아무리 없어도 이 시간대인데도 뭐 1000여 분 가까이 계신데 제가 글로 가면 사실 마치 그 신규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거기 지금 시청자님들이 별로 많지 않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잘 해야지 몇 분 알아서 아름아름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초기 팬클럽으로 좀 몇 분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핵심 시간대로 가는 거죠. 사실 저도 아침형 매매 인간이라 8시 반에서 그 10시 타이밍이 제일 사실 화끈한 때죠. 시장도 제일 세게 움직일 때고 저 사실 매매하는 거에 한 90% 이상 그 시간대 하는데 그 시간대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제가 아까 좀 일찍 시작했다면 아마 좀 되바라져 가지고
제 얘기가 맞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시 반 지나면서 시장상을 보니까 한마디로 제 표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예. 어저께 밤방송에서 얘기한 거 뭐 4,600선에 대한 한 이틀 정도의 도전 이후에 계속 꺾이고 물론 지금도 4,600을 넘은 건 아닌데 아침에 한 4, 50 마이너스 나오다가도 야, 또 20포인트 플러스를 내는 장을 보면서 야, 그냥 이 초강세장, 사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초강세장에서 섣불리 현금 만드세요, 매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없다 내지는 무색하다. 근데 저는 결코 지금 현재 수준도 전혀 후회는 안 합니다. 어제 밤방송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회원분들한테나 오늘 아침에 뭐 수익 플러스 진행할 때도 제가 심지어 뭐 이건 전혀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맥쿼리가 어저께 삼성전자 24만원 하이닉스 115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지금 왜 파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파는 사람 바보다 이런 식의 느낌의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어제 그 덕분에 하이닉스가 78만원대도 가고 삼성전자도 신고가 나고 뭐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오후에는 미끄러졌거든요. 제가 어저께 밤방송에서 저녁 기사 중에 저 용인에 삼성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는 자리에 유물이 발견돼 갖고 1년 동안 저걸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산단 조성이 1년 정도 늦어진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전체 흐름에서 이런 이제 3억을 날리고 떠난다라는 인버스의 환매 이슈가 계속 저는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4,600 언저리면 대충 지금까지 최고 오르는 정도에서는 거의 뭐 끝을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물론 뭐 아직도 4,600을 오늘은 아직 안 넘었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4,622까지 갔다고 하면 뭐 조금 더 저는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고서 4,700, 800 가면 또 저한테 엄청 비난이 나오겠죠. 아유 장도 더럽게 못 본다 이러면서 예 비난을 하시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뭐 또 하나의 이제 이슈로다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트럼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오늘 밤 늦게가 아마 제 생각엔 꽤나 중요한 트럼프한테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슈가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분을 원래 의회 고유 권한인데 왜 대통령이 행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느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는데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법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데 지금 대법원 9명의 판사 구성이 친트럼프가 6명이거든요. 뭐 민주당 쪽이 3명이고 성향만 봐서는 완곡하게 이제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상황은 모르겠는데 1, 2심은 어찌됐든 뭐 구성 자체가 또 공화당 위주라 그랬는지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판결 전에 대법원에서 처음에 착수하면서 뭐 사전적으로 조금 얘기 나오는 거는 성향은 트럼프 성향이긴 하지만 법리를 따져보면 분명히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공화당 그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조차도 이거는 좀 잘못됐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트럼프가 이런 추진한 관세 정책이 지금 어쨌든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장도 올라가 지수도 올라가 뭐 돈도 몇백 조가 거쳤다고 해서 뭐 얼마씩 나눠준대 지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사실 뭐 이게 나중에는 파탄을 만들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매겨져서 시작된 지가 근 1년이 됐는데 뭐가 파탄이고 뭐가 난리가 난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냥 전 세계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몸부림으로
너네들이 관세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물론 뭐 제3지대에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지네들이 필요한 거 사가는데 무역 적자 많이 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거냐. 예. 그렇게 보는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트럼프가 우격다짐으로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관세를 물리고, 또 어쩔 수 없으니 미국을 포기할 수 없고 관세를 내게 됐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판결이 무효가 되면은 200조 원 이상을 뭐 도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마 대법원의 위법을 감안해서 뭐 사실 국회도 현존은 공화당 중심이니까 그래? 안 걷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걸 뭐 징수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회가 그 규정을 새롭게 규정해서 의회가 결정 내리고 의회 입장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도 관세 매겨서 지금 미국이 뭐 나빠진 게 없는데 관세를 왜 매겼니 이런 걸 지금 다투는 법정 싸움은 아니고, 누가 관세를 매길 거냐의 주체에 있어서의 관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제3 그 지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돌려받게 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우회 경로로 또 도로 내야 된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혼란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대법원에 따라 대고 현명한 판단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위반인데, 그게 왜 법원에서도 뭐 나라 어떤 경제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조건부로 허용해 준다든지 뭐 약간 좀 애매하게, 그래서 이게 마치 위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이 될 확률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어떻게 보면 무난한데, 위법이라고 딱 하면은 제 생각에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과정들이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거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뭐 이건 이제 추측성 기사죠. 사실 패소가 됐기 때문에 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되고 뭐 돈을 또 돌려줬다 다시 받고 이런 또 뭐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과연 시장이 편할 거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평온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탱해 왔었는데 이게 또 일시적으로 무너지니까 미국 쪽에서 마치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요동친다고 하면 나머지 제3시대는 뭐 관세를 돌려받는 것만으로 그냥 즐거워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도 고공권, 사실 우리도 지금 시장 최대치 지수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보니까 뭐 그 독일의 닥스 지수도 최대치더라고요. 나머지 지금 나라들도 은연중에 최고치 흐름이거나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발 관세 이슈가 어떤 파급력이 있느냐, 사실 이것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라서 뭐 어떻다 부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이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위법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세도 15%가 일시적으로는 제로처럼 느껴지겠죠. 예. 제로처럼 되는 거죠. 아니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관세 부과된 거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건데, 트럼프는 이제 제3의 제2의 뭐 정책을 통해서 아니 의회 동원해서 그럼 니네가 주체가 되어서 다시 관세 똑같이 매겨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법원이 만약 판결을 하면 지금 뭐 어쨌든 뭐 아슬아슬하지만 공화당의 양쪽 양원을 다 잡고 있으니까 의회 쪽에서 사실 뭐 트럼프의 방안에 대해서 아주 극렬 반대한다. 지금 지지율이 엄청 낮으니까 얘 말 듣지 말자.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반란표가 많이 안 나오면 뭐 의회 주체로도 분명히 관세는 매길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의회단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만큼 진짜 세게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은 단계로 할지 뭐 그것도 또 모를 일이고요. 뭐 더 강해지진 않겠죠. 적어도 의회에서 제가 보선 트럼프 그 했던 것보다 강해지진 않을 거고 뭐 동등하거나 약간은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조삼모사식인데 조금만 약해지면 또 시장에는 엄청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뭐 20%, 막 25% 내다가 한 10%쯤 깎아줄게 이래갖고 하면 아이고 많이 내다가 들래니까 뭐 기분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을 지금 중구난방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원래 제가 평소에는 뭐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 일변도로 해서 다 고의견 드리는데 삼성자 하이닉스 현미반도체 다 매도 의견 드렸다고. 예, 오늘 근데 아침에 한 두어 시간은 맞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시작했다가 한 3%씩 빠지고 막 이러길래 야 역시 정확하게 잘 줬어 이랬는데 지금 다시 그 상승폭을 많이 좀 줄어들고 좀 보합까지 올라오고 이러고 지수도 20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규정을 하자고 치면 1포인트쯤 오른 시장이다라고 다들 타이틀을 달지만 그래서 5일 연속 올랐다. 사실 냉정하게 저는 4620에서 70포인트 빠진 장으로 저는 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제 170개 오르고 700개 오른 장에서 보합장이 나왔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장이 올랐다고 어제 체감지수가 생각이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6, 70포인트 빠진 것처럼 되게 냉랭한 시장이었다 이런 평가고 근데 오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침에 한 40여 포인트 빠지다가 지금 20포인트쯤 올라가니까 마치 막 70포인트쯤 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면서 또 오늘은 특이한 게 삼성자 하이닉스가 세지 않다 보니 또 그동안 좀 등락 비율상으로 약했던 중소형주단이라든가 소액 작은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붐업이 좀 되면서 오른 종목들이 어제 그제보다 훨씬 좀 많죠. 오늘은 그런 시장이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4,650을 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4,600만 가면 또 두들겨 맞거나 좀 과열을 시키자 이런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4,550에서 4,600 요 사이 정도에서 계속 이제 한 4, 50 정도가 이런 것도 쉬는 거야. 지금 강세장이니까 이게 뭐 2, 300이 부러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중에 뭐 6, 70 마이너스 났다가 또 보합까지 붙고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장중 조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강한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자, 오늘 올라가는 섹터들이 뭐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쉬어간다 이런 거 반면에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갑자기 안 나왔다고 7시 반에? 예. 와, 예, 저는 그거 지난 8월까지 하고 안 한 건데 예, 찾아서 한참 헤매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고요? 예, 다음 주 중에 언제쯤 갑자기 인사는 남기고 갈 건데 오늘장 모사지라고 하는 저희 환경에 또 다른 이제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 시간대인데 솔직히 11시 반에 하면 여러분들 다 점심 먹으러 가셔갖고 앞 시간만 해도 한 1,400-500명 들으시다가 지금 저만 유독 인기가 없는지 한 500명 줄어들어갖고 한 900명밖에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놈의 인기를 어떻게 회복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맨 땅에 가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시간대가 너무 좋아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와우넷의 또 다른 채널 오늘장 모사지로 다 이동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 언젠가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옮길 수도 있어요. 오늘이 뭐 마지막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없어지면 8시 반에 오늘장 모사지 찾아서 한번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시 반은 아무래도 제일 치열하게 부딪히는 시간대예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커지는 시간대고 9시부터 물론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8시부터도 중요하다. 어차피 시장 이제 몇 달 지나면 KLX도 8시 또는 뭐 7시부터 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시간을 앞당겨서 오픈을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되게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9시장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미 NXT가 8시부터 난리치는 게 주목을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 먼저 1시간 먼저 거래한다. 이게 굉장히 그 맞짱 뭐 특혜나 권리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상당히 이제 아침 그 테마나 재료들을 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이 됐거든요. 자, 어쨌든 네. 약간 반성 겸 그렇지만 저는 제 기본 생각은 꺾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40포인트 50포인트 밀렸다가도 보합까지 올라올 정도로 훌륭한 장인 건 맞는데 하여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매도 의견 비슷하게 뭐 굳이 매수냐 뭐 저가 매수 아침에 4, 50에 마이너스에 샀다 이런 분들 뭐 잠깐 즐거울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서 또 4,600을 뭐 향후하고 근처까지 가든지 넘나드는 장세가 오후에 만약 열린다고 하면 저는 조금은 현금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뭐 마이너스 50에 못 만든 현금 플러스 2, 30에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비롯해서 뭐 6시 반인가부터 시작하는 이 굉장히 오랜 염력을 갖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뭐 경쟁 아닌 채널이 옆에 있는데 같은 시간대 하니까 요 채널에서 8시 반대 하시는 분과는 뭐 본의 아니게 무슨 경쟁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하는 거죠. 채널을 이렇게 다원화해 해서 환경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나 보죠. 어느 채널이든 터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두세 채널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좀 황금 시간대 가가지고 제 역량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하고 찾아뵐 테니까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주제는 제가 트럼프의 운명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걸로 일단 가름을 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 움직일 때 보면 참 우리나라 뭐 미국 영향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요새는 중국에서 뭐가 세거나 약한 건 별로 안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9시는 미국장, 10시 반 되면 중국장이 또 어떻게 되나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요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감도가 낮아졌다 이런 거고 미국도 간밤에 이제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렸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게 로봇이에요. 섹터로 봤을 때 오늘 로봇주들도 나름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꽤 많죠. 미국 쪽의 움직임이 같이 또 복사돼 컨트롤 뭐 V인가요? 네, 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영향 미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 50 됐다가도 플러스 20 됐으니 역시 강하다 이런 느낌은 받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노이즈라든가 소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B2가 사상 최대라는 건 막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물량을 급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좋은 뉴스인데 저게 항상 하락할 때 문제죠. 하락할 때. 저 목에 찼다.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B2가 그냥 끝장이다.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면 사실 과거의 예로만 보면 저런 기사 몇 번쯤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나 이러면 항상 그 부근에서 고점을 치고 내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B2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사실 시장에 대한 좀 알람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 이슈는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 그러면 지수가 밀리면 뭐 아작이 나느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제도 옆에 우리 다른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 저는
물론 조금 더 이번에 이제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뭐 2, 300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지금이 시장이 확 무너지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 오늘이 외국인이 꽤 파는데도 개인과 기관의 콜라보로도 좀 시장이 버팅겨지고 플러스가 나오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뭐 제가 아까 너무 과열됐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해도 장중에 뭐 2, 3% 빠져도 나머지 다른 섹터에서 막아주고 있는 섹터들이 나오는데 그 원천은 무엇이냐? 저는 트럼프의 입이라고 봐요. 트럼프의 행동이고 결국은 결국은 트럼프에 기대고 있는 증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뭐 바닥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가 결국은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이겨야 글쎄요 법을 어떻게든 고쳐서 뭐 삼선이란 걸 해보고 싶은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안에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뭐 나중에 진짜 법을 뜯어고칠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상황이 되면 뭐 도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질서가 완전히 어지럽잖아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뭐 이스라엘이 중동과 막 대판 싸우고 있다가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또 트럼프가 뭐 명분을 갖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센 놈이 약한 놈 그냥 쳐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도 이번에 그런 뭐 베네수엘라 뭐 가서 그 마두로 체포를 해갖고 온 거,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히토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보고 이제 욕심을 내고 얘기를 자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치적인 포석을 보면 내가 뭔가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열심히 좀 달려서 성과도 있고 주식도 맨날 오르고 시장도 맨날 고점인데 왜 이놈의 지지율은 낮은가? 3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솔직히 내심 답답할 거고 화도 날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봐서는 뭐 국내적으로 뭘 일가를 한다기보다는 외부적인 변수를 이제 돌려놓음으로써 내가 뭐 신임을 얻다든지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액션을 막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걸 바깥쪽에서 내가 뭐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걸로 평정을 하겠다는 거죠. 옛날 옛날 그 말씀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전쟁하는 중에는 장수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뭐 말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밖으로 막 중국하고 싸워 또 뭐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국하고도 싸워 뭐 유럽하고도 싸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전쟁으로 싸우는 거 말고도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네가 수습해야지 이러고서 시장에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선 트럼프가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지지율 기반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흔히 말해서 막아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미국한테 유리하다고 하면이라는 가정문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업종들과 섹터들이 요 며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일단은 뭐 조선주 아닙니까? 뭐 트럼프도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같죠. 자, 필리조선소가 확장하게 됐다. 이거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 확장이 그냥 여기 필리조선소 대주주가 한화니까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런 뭐 흔히 말해서 걔네 쪽에서도 중무장대 뭐 기간산업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김이나 정부의 인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해서 조선소를 늘린다, 캐팔 늘린다, 또 MRO에 대한 뭐 기회를 늘린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조선주에 주는 의미가 최근 한 3, 4일 정도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뭐 트럼프 자신도 얘기하지만 중국과의 해군력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려면 뭐 황금황대라는 얘기 자주 하죠. 근데 그 파트너를 우리나라로 거의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부분이 미국의 조선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협력 파트너로 등장이 됐다라는 거, 하여튼 뭐 대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방산 쪽에 있어서도 또 트럼프의 입과 행동이 조명을 받는 것이잖아요.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린란드도 마음에 안 들면 뭐 무력으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또 뭐 덴마크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 나오고 EU 쪽에서도 곱지 않게 보니까 이제 회유 작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미국 쪽으로 만약 투표를 해가지고 뭐 오게 되면 1인당 1억 4천만 원까지 나눠준다고. 예, 세상에. 뭐 그런 또 회유책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국방 예산을 50%까지 증액을 해가지고 2천조까지 쓴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 또 거기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된 우리나라 방산주들, 예, 강세가 요 며칠 또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린란드가 물론 히토리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중국의 북극 항로 개척과 러시아 핵잠에 대한 차단 효과도 있다. 그린란드를 먹고 있으면 그 근처를 돌아다니는 뭐 러시아 그 중국의 핵잠수함이나 또 북극 항로로 짧게 가려고 하는 중국의 물류 같은 것들을 뭐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양동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평화적으로 안 된 무력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뭐 트럼프 자신이 이제 굉장히 의욕적이다 내지는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굉장히 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여튼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또 우리나라 뭐 이런 관련된 섹터에서 세상에 또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해서 보너스로 받아들이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로봇도 아닙니까? 로봇도 한 달 전인가 그 산업용 로봇이 중국보다 워낙 뒤처졌다 이래갖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완전 행정명령 만능주의예요. 이 양반 보면은. 어제 보면 뭐 UN 산하기관 66개 탈퇴 이슈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UN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그렇게 뭐 걸쳐놓으면 당연히 미국은 큰형이니까 거기서 상당히 역할도 해야 되고 역할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돈 쓰란 얘기거든요. 돈 쓰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60개나 탈퇴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나 미국만 바라보고 할랜다. UN 쪽에 저렇게 아름아름 뭐 네가 대빵이니까 돈 좀 내 이래갖고 분담금 많이 내고 무슨 역할하는데 주도해야 되고 이런 거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UN 산하가 저는 뭐 몇 개나 산하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밤에 66개를 탈퇴를 했다고 하니까 참 기후협약에 이어서 뭐 UN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버린 그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어제도 70 오르다가 보합으로 끝났을 때 뭔 생각 나셨을까 싶은데 뭐 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4610까지 갔다가 또 고점에서 한 5, 60 터지고 끝났거든요. 그 지금 지수가 계속 그 고점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한 5, 60 이상 미끄러져서 끝나요. 맨날 뭐 이틀 동안 그랬고 오늘은 오히려 아침에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양봉이 나 있는데 과연 오늘 이제 끝단 저는 12시 반에 이제 마치니까 남은 3시간 동안에 과연 지탱을 해줄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right now라고 하죠.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이거 오르고 있네 내리고 있네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항상 종가 기준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맨날 사실 뉴스 기반이나 이런 거는 장중에 얼마가 터치됐다 보다는 사실 종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마지막에 마이너스 날 것처럼 그러다가 1포인트라도 올라가니까 5연속으로 코스피가 올랐어요.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붙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만약 아침 분위기처럼 끝났으면 6일 만에 뭐 처음으로 빠졌어 이런 또 타이틀이 다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극적으로 현재 플러스를 또 내니까 이제 기사 제목 당연히 6일 연속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을 것 같은데 이따 3시 반쯤엔 정말 그럴지 아닐지는
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4,500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을 하고 계시겠지만 30포인트쯤 움직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쉽게 움직여요. 뭐 조금 호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그냥 금방 애들 덩치들도 커져가지고 몇 호가만 바뀌면 한 10포인트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일도 아닌 그런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되게 하여튼 덩치가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로봇 분야도 역시 행정명령 통해 가지고 미국이 경쟁력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한 트럼프의 그 얘기들 이후에 사실 더 세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CS에서 역시 피지컬 AI가 강조되면서 흐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보면 현대차 계열 또 계열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뭐 오토에버가 한 6%에서 한 7, 8%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정의선 회장의 결실이다 이래가지고 엊그저께 공개됐던 저 아틀라스가 CS에서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이 됐대요. 최고 로봇. 글로벌 IT 매체가 선정했는데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 세련된 디자인 이러면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나 이런 거보다 뭐 중국의 애들보다 그렇게 멋있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얼굴도 그냥 띵구랑 제가 지금 저 조명 받고 있는 그 조명 불빛하고 비슷하게 얼굴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옵티머스 그 디자인 보면 상당히 좀 그럴싸하잖아요. 무슨 고급 야삭한 헬멧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짜부가 돼가지고 저런 얼굴인데도 이게 베스트 로봇이라고 하니, 아마 제가 봤던 장면에서 느꼈던 관절이 뭐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뭐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동되는 것들이 아주 만족을 시켰는지 베스트 로봇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수많은 또 로봇주들이 꽤나 좋은 모습들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만약 쪽도 사실 트럼프가 약가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비싸게 조금 팔래 아니면 싸게 해가지고 많이 팔래 이거 아닙니까? 사실 비만약 자체도 지금 뭐 업계 내에서 뭐 제형의 변화라든가 뭐 매일 안 맞아도 되고 주사를 일주일에서 한 달 맞는 제형들이 막 등장하면서 관련되는 기술 이전 계약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는 또 경구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경구용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결국은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만든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역시 또 건드려줬다 이거죠. 자, 이거 부분도 있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하냐?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뭔가 하다가 끊으면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다가 끊는 것보다 요요 현상 오는 게 4배 속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업체나 이런 데서 그냥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라 이런 거죠. 체중 유지하고 싶으면 계속 먹어야지, 중간에 끊으면 금방 살찐다 이런 이제 완전 위협구적인 발언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한번 먹은 사람들이 운동해서 식단으로 바꿔서 해야지 이럴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간편하게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이런 생각이고, 주사 맞으면 살이 빠지는데 이렇게 편하게, 거기다 중국 기준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45만원 정도 드는 주사제 비용이 지금 9만원 정도로 다운됐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거냐 하는 관점. 이게 박리담의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가 미래에 올 수 있는 성인병 관련된 것들을 비만을 잡음으로써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상비약도는 그냥 평생 먹어야 다른 질병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만으로서, 왜 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란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이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 건강을 뭐 지키기 위해서 살을 빼는데 일조하는 약이라고 하면
거의 진짜 뭐 현대판 만병통치 아니겠어요? 이걸 먹어서 살을 빼고 있어야 다른 병 안 걸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트럼프가 주도해서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건 웃기다 못해 아이러니한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대상홀딩스가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저거 왜 저러지? 아니 저게 갑자기 왜 올라가지 했는데 결국 이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김치를 먹으래요. 예, 진짜 좋은 음식이라고. 이게 오늘 아침 7시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8시에 짠하고 시작할 때 대성홀딩스가 되게 세게 올라간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뭐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 김치가 진짜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트럼프발 이슈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이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간 저질 방송 있잖아요. 저질 방송, 드라마인데 자극적인 소재로 옛날에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예, 나올 때 보면 다들 욕하죠. 아유 저게 뭐 말도 안 되고 개연성도 없고 사람들만 많이 죽고, 근데 시청률이 엄청나요. 예, 화제가 되는 거죠. 트럼프 제가 봐서는 지금 뭐 그런 그 지지율만 보면은 굉장히 뭐 레임덕이 일찍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직 뭐 한 60% 이상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은 뭔가 자기의 역할, 입지를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열심히 더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섹터들의 움직임을 자극시키면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말았어. 뭐 의회에서도 트럼프 안 부르고 뭐 얘기해도 명령 안 듣고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 트럼프의 힘이 뭐 대중적으로 보는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의회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 안에서의 트럼프 입지가 뭐 굳건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열심히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것들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도도 그리 퇴색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 중에 로봇주 중에 제2의 천일고속 같은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제2의 천일고속 같은 종목이 하나 있다. 예. 다들 이제 아실 텐데, 네, 계양전기죠. 계양전기. 예, 계양전기 보면은 지금 흐름이 오늘도 26% 올랐는데 어제도 뭐 설렁설렁하다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3,000원 됐거든요. 한 9배도 더 올랐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천일고속, 동양고속급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하나, 만약 분기 정도나 이런 식으로 후보군을 하나 원하신다고 하면, 원래 이런 거 잘 안 풀어드리지만 오늘 막방일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유, 옛날에 제가 추천을 드려서 많이 올랐던 것들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 예. 저도 좀 놀라울 정도인데, 옛날에 그 작년도 초반에 그 SMG 엔터라든가 몇 개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려서 꽤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저도 사실 기억 속에 좀 사라진 것들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기억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군요. 예. 뭐 뭘 또 등록을 하세요? 예. 등록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굿모닝 작전은 이제 6시 25분부터인가 해서 쭉 이제 한 대여섯 시간 하는 거고, 오늘장 모사지는 지금 사실 거의 개점 휴업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일부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거 원래 8시 반에 하시던 분이 지금 공석이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솔직히 맨땅에 해증하러 가는 겁니다. 예. 사서 고생. 지금은 이 8,900분이라도 들어주니까 여기에서 기회 창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항상 소수의견주의자라 일부러 어렵게 가는 걸 좀 선호하는 체질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항상 좋은 결론이 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개척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예. 한번 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여전히 뭐 이 우리 구몬리 작전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는 곳이고, 저도 뭐 앞서서 다른 대표님들 가끔 하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사실 좋은 채널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저의 코너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채널을 옮겨서 열게 될 것 같은데, 다 오시란 말씀은 아니고 진짜 그냥 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찐으로 지금 점심 걸러가면서 11시 반, 12시 반 이 시간을 애독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라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오셔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네, 진짜. 부담되는데. 예. 어려운데. 예. 우리 이 업계 쪽으로 보면 뭐 나이아제가 더 많지만 업력으로나 뭐 이렇게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 지난번에 특집 방송도 같이 했잖아요, 둘이서. 1월 1일 날. 어떻게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지난번 그 특집 방송 그 수익률 대회 하면서도 나이대로 해가지고 같이 묶여서 한 2번 방송도 했었고요. 옛날부터도 이제 안면은 있어가지고 우리 민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는 원래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 매매하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개잡주 스타일이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거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이야 이래가지고, 가끔 저희 방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 보면 그 사유를 달아놓는 란이 있는데 가끔 보면 투자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전에 미리 좀 얘기 드리면서 오시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오셨다가 며칠 해보니까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 안 한다며 나가시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오셨다가 당황해서 나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보면. 요일은 맨날 하는 거고, 네. 8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따가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결정되는 대로. 오늘이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인사 드리고 가고 싶은데 자꾸 이게 그 환경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바뀌어. 어느 날 갑자기 인사할 새도 없어요. 제가 TV 방송 코너 막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다음 주부터 바뀌었대. 다른 걸로 이렇게 개편됐대. 그러고 나오지 말래. 그런 경우도 제가 한 7년 동안에 한 2-3번은 있었거든요. 인사도 못해. 그냥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서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코너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매일매일이 그냥 마지막처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연초 들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1월 2일 날 시작할 때 추천주로다가 상친 종목 2개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제3의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었다니까요. 그때 한 11만 9천 원이라도 사면 되겠다. 봄까지 갖고 있어야지. 그랬으면 지금 2만 원 이상 먹었죠. 근데 간발의 몇백 원 차이로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7% 올라가서 첫날 사지도 못하고, 제가 웬만큼 마음 안 먹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주문 잘 안 내는데 1월 2일 날 제가 오죽하면 삼성전자도 주문을 냈었다니까, 진짜 가이드 계좌에. 근데 몇백 원 차이로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뭐 흥묘백묘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양이도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오리엔트가 돼 있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신입일 때 저 가르쳐준 사수님이 약간 그런 성향이라 그런지, 예,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래가지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예. 그 성향이 잘 안 바뀌더라고 생각보다. 그런가요? 아니, 정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냥 엉덩이 깔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8시 반 10시까지 프로그램은 저도 가끔 와서 들어보셔라. 서로 뭐 비교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임팩트가 있고 도움이 되시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하셔갖고 또 이쪽이 내 취향에 맞다 이러시면. 근데 저는 좀 부담이 없는 것이, 어차피 거기 지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시작하는 거라 뭐 제가 조금 더 부담은 없죠. 원래 있는 쪽은 뭐 넘어갈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맨 땅에 헤딩이라서.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생긴 대로 놀아라. 그런 얘기도 한번 참고해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치 고별방송처럼 느껴지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 방송 여기서 뭐 내려간다고 뭐 누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도 정들었습니다. 몇 달 최소한 이 방송 코너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맨땅에 헤딩도 필요한 거니까 이 편안한 방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고생 찍싸게 하면서 하나 둘, 오늘은 어제는 100분 오셨는데 오늘은 110분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재미라고 생각하고 가서 좀 해볼랍니다. 제가 여기선 잘 못했어요. 시간대도 애매하기도 하고 앞 시간 대표님이 워낙 잘하셨는지 일단 보시는 시청자가 막 엄청 줄어드니까 제가 좀 내가 뭘 되게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사실 그동안에 좀 자주 했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긴커녕 몇백 분씩 줄고 이러니까 좀 그랬는데, 어쨌든 당분간 가서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압박은 없으니까요. 첫날 보면 뭐 10몇 명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뭐 몇백 명 단위로 커지고, 또 그게 한 1000명 단위까지 커지고 이렇게 되면 뭐 너무 해볼 만한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와우넷 채널 중에 오늘장 모사지라고 있고요. 제가 글로다가 이를테면 이적을 하는 거죠. 지금 축구계에서 여러분들 국내 축구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FC의 감독이었던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되게 비주류였는데 뭐 광주에서 3년 잘해가지고 옮겼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되게 반가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사실 이게 뭐 학교, 대학교 이런 거 레벨별로 따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물론 제가 스카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수원에 있는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정효 감독이라는 양반이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주류의 반란? 야,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엄청 지략가로 뭐 K 무리뉴 이렇게 평가도 받던데, 뭐 학교로 보면 이제 몇 년 후배죠. 안정환과 동기니까 안정환이 저의 과 몇 년 후배거든요. 뭐 저를 기억할 리는 없지만 어쨌든 뭐 축구만 했으니까 저랑 한 7년 정도인가 8년? 7, 8년 한 9년인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퍼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제가 좀 아끼면서 퍼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난데없이 온 사람들한테 이거 막 퍼줘야 되지?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꽁꼬로 막 얻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많이 고쳐가지고
아낌없이 퍼뜨리는 나무로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조금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예. 이 양반들한테는 그냥 좀 아슬아슬할 정도로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한번 전공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 비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랑 연계가 돼 있고 우주항공 분야도 왜 아니겠어요. 트럼프가 팍팍 밀어주는 스페이스X 다시 관계 복원이 되는 것 같잖아요. 머스크가 얼마 전에 X에다 올렸죠. 그 중간 선거에 내가 참여하겠다. 11월이라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무슨 효율분가 거기 참여하면서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박살났던 거 생각해보면 하반기부터 만약 머스크가 여러가지 중차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쪽으로 다시 회귀가 돼서 내가 중간선거를 맡아서 한번 진두지 해보겠다. 얼마 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주변에서 뜯어 말리겠지. 특히 대주주급이나 뭐 주주들은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너 가면은 주가 개박살 나는데 그래도 갈 거냐. 트럼프 뭐. 근데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특혜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팍팍 밀어주지. 나사 국장도 잘랐다가 다시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이 됐지. 뭐 자율주행 이런 거 규제도 빨리 해제해주지. 사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는 머스크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머스크가 어떻게 모른 체 하겠어요. 가서 하겠죠. 근데 그러면 지난번 행정 효율분가 뭔가 그거 할 때처럼 주가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만약 미끄러지게 되면 아마 본격 선거운동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이래저래 제가 6월 7월을 꼭지로 보는 그림이 더 명확해질 수도 있어요. 11월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는 항상 대통령과 반대당이 이겼다는 결론이 한 100여 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머스크가 뒤집을 수 있을 거냐? 뭐 그걸 또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결코 쉽진 않겠죠. 왜냐면 트럼프 지지율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의회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미국 시민들이 아마 그런 식의 결론을 좀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그냥 홀딩이죠. 잘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지금 정도 가격 정도에도 열심히 샀어요. 예. 열심히 샀습니다. 오늘 단가 좀 낮추고 하느라고 열심히 샀거든요. 예. 이게 조정이야? 예. 이건 조정도 아니다. 예. 살 돈이 있으면 더 사시라. 예. 종목은 오픈하지 말고. 예. 멤버십이나 뭐 이런 분들만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아이고, 이게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사촌이라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믿고 이렇게 뭐 가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 있고 우주항공 쪽도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저께 리포트 정말 알맹 말씀드린 이거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샛별. 근데 되게 오늘 웃긴 게 똑같은 NH증권에서 우주 관련해서 세트레가이가 나왔는데 이거 아까 회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마이너스 5%였는데 장 시작하니까 슬슬 올라오더니 플러스로 돌았어요. 똑같은 데서 우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NH증권의 우주 시리즈는 아까 알맥 보면 이제 굉장히 약발이 있는 거니까 이런 리포트를 좀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 반부터입니다. 8시 반. 네,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실전과 실전이죠. 누가 모의 게임 한다 그랬나, 근데? 네. 실전이니까 한번 박 터지게 한번 해보자. 저도 비상한 각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후회 없이 말씀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뭐 다음번 정도에 한 번 더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갑자기 인사를 못하게 되면 오늘장 모사지 가서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궁금해서라도 8시 반에 한번 오늘장 모사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갖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멤버십 회원님들 많이 와서 들으시겠네. 예. 이게 웬 리딩이냐 이러고. 예. 자,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많이 와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기를 청하지만 제 운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어떤 채널이든, 예, 만약 여기 11시 반에 안 나오거든, 뭐 그 다음날 화요일이라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날 8시 반에 제가 오늘장 모사지를 하고 있는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